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휴넷 SHRM22 디브리핑을 맡은 휴넷 인재경영실의 문주희입니다. 오늘 이 디브리핑 시간은 사실 저도 HR을 하면서 이렇게 HR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시는 HR러 분들과 이런 자리를 함께 한다는 게 굉장히 설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한 부담감도 되는 것 같습니다. 부족할 수 있지만 제가 현장에서 보고 배우고 느끼고 이렇게 얻었던 부분들을 오늘 한 40여 분 정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길지는 않은 관계로 좀 전체적인 어떤 큰 흐름과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좀 중요한 좀 새로웠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오늘 시간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이번 SHRM22의 컨퍼런스의 좀 개요를 말씀드리면요. 올해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뉴 올리언스에서 진행이 됐었고요. 올해 특별하게 한 12개 세션이 전년도와 크게 바뀌진 않았지만 한 2개 세션 정도가 새롭게 재편됐는데요. 특별하게도 이 컬처의 영역의 세션이 조금 더 구체화돼서 조직의 어떤 문화, 그리고 또 엠퍼시 공감, 그리고 일과 삶의 통합, 이런 좀 구체화된 아젠다로 세션이 좀 정리된 것들을 타이틀이 좀 특별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SHRM의 가장 매년마다 캐치프레이즈가 바뀌는데요. 올해는 바로 코스 이펙트라는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이렇게 현장에 갔을 때 이렇게 곳곳에 이 문구가 눈에 보였는데요. 코로나가 우리한테 그동안 2년 이상에 넘게 얼마나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또 우리 HR이 어떻게 이러한 엔데믹의 상황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로 조직과 구성원한테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 이 HR의 영향력을 보여주자, 이런 메시지. 그래서 정말 제가 사진을 넣었는데요. 나비 효과처럼 앞으로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HR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HR이 조직과 우리 구성원들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정말로 파급 효과,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다 라는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전반의 메시지가 모든 세션에서도 담겨 있었던 걸로 같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제가 오늘 10가지의 어떤 인사이트 키워드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그 이야기들을 하기에 앞서가지고 이번 SHRM 참석하면서 사실 가장 많이 들었던 키워드가 바로 대퇴사의 시대. 아마 여러분들도 뭐 신문이나 언론 등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미국의 이제 코로나의 상황 동안 많은 뭐 은퇴한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코로나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또 MZ 세대들의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퇴사를 하는 대퇴사의 시대가 발생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한 강연에서 보여준 사진인데 그 유명한 스타벅스도 이 스태핑 이슈 때문에 오늘은 문을 열 수가 없다라고 이런 메시지가 나올 정도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정말 실제로 제가 뉴올리언스의 어떤 식당이나 이런 건물들을 다녔을 때도 다 채용, hire 이렇게 고용한다. 사람 구한다.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많을 정도로 사람도 많이 뽑고 경제가 굉장히 코로나 이후에 활성화되면서 경기 일상이 회복되면서 수요가 많아지면서 사람도 많이 뽑고 또 그만큼 퇴사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 대퇴사 시대에서 어떻게 변화할지 어떤 이슈가 있는지 이런 화두가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실제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대퇴사 시대에 가속화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 웰빙 이런 그리고 근무의 어떤 유연성 그리고 보살펴주고 케어해주고 어떤 웰빙의 중요성들이 이 직원들의 몰입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됐었고요. 실제로 이 모든 세션 그리고 이번 SHRM22의 모든 큰 변화의 방향에는 코로나로 촉발된 이후에 이제 엔데믹의 상황이 오면서 이 두 가지의 어떤 핵심의 변화의 상황들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하나가 바로 대퇴사의 시대, 그리고 이런 하이브리드 워크가 이제 가속화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인재들을 어떻게 이런 인재 전쟁이 다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좋은 인재들을 더 확보하고 치열하게 또 이들이 퇴사하지 않게 리텐션 시키고
또 더 생산성을 높이기 어떻게 더 자발적으로 몰입하게 만들지, 그리고 이 조직 안에서 어떻게 계속 소속감을 줘서 직원들이 이탈하지 않게 할 것인지, 이게 결국은 궁극적인 올해 가장 중요한 어떤 방향성인 것 같고요. 그런 이 모든 방향에는 HR의 어떤 나비 효과의 파급 영향력도 굉장히 크지만, 또 한편의 축에 더 중요한 거는 현장의 리더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큰 방향이 있었고요. 또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 사람, people first, 그리고 사람의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떤 휴머나이즈 하자. 그래서 인간, 사람을 중심의 HR, 그리고 사람 중심의 조직 관리에 더 중점을 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미국의 어떤 경제의 인플레이션 상황들이 이거 과연 대퇴사 시대의 어떤 이런 퇴사의 이슈들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또 저희가 마지막 날쯤에는 그런 고민을 하기도 했는데요. 아마 그런 경제적인 상황이 어떤 또 채용, 퇴직의 상황은 변화시킬 수 있지만, 인재 전략의 어떤 큰 이 흐름, 좀 더 피플 중심, 사람 중심, 이런 방향성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큰 방향의 하에서 계속적으로 HR과 조직,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본질적인 동기부여의 요인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으로 가속화될 거고요. 이제 비즈니스 중심이 아니라 정말 사람 중심의 조직 관리, 인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큰 맥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방향에서 올해 SHRM22에 저는 주요한 어떤 인사이트 키워드 10가지를 이렇게 화면과 같이 뽑아봤는데요. 이런 인재 전쟁의 가속화로 인해서 어떻게 그러면 사람을 확보해야지, 좋은 인재를 어떻게 뽑아야 되지, 단순히 기존의 어떤 인재 확보의 전략을 벗어나서 탤런트 액세스 관점에서 새롭게 변화하는 부분부터, 결국에 이 모든 부분들이 직원들을 어떻게 몰입시키고 리텐션 시키냐이거든요. 이러한 방향에서 10가지의 키워드들을 좀 하나하나씩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제일 첫 인사이트 키워드로 저는 탤런트 2.0, 탤런트 액세스 부분의 키워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아마 우리 HR 하는 분들의, 아마 HR에 가장 기대하는 역할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직에서 얼마나 우수하고 좋은 인재, 저희하고 핏한 인재들을 적시에 확보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이런 대퇴사 시대에서 이런 과제를 기존과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 인재, 탤런트 액세스 관점에서 접근하자라는 게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였습니다. 계속 반복될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 엔데믹 상황에서 채용과 퇴사가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인재 확보가 쉽지 않은데, 또 사람들은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리모트 워크를, 원격 근무가 익숙해지다 보고, 또 이제 뭔가 일과 삶의 이런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이 리모트 워크 하는 게 너무 익숙하고 이걸 더 원하게 되고요. 이게 단순한 어떤 육체적인 노동을 하거나 파트타임을 하는 뿐만 아니라, 또 고부가 가치의 분들도 이러한 어떤 자유롭게 일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자료 통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이런 매년 미국에서는 지금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인력들도요,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 있는 것을 자료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28년도까지도 이렇게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일 거고, 특히 의미 있는 거는 세대별로 분석을 해봤을 때 MZ 세대들의 어떤 프리랜서의 활동 참여율이 어떤 다른 세대보다 높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퇴사 시대여서뿐만 아니라 이런 유연한 고용의 니즈, 어떤 사회의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인재를 확보하는 어떤 전략, 인재 포트폴리오를 변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RPA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사람이 아닌 대체하는 작업 노력도 하고 있지만, 더 고용의 유연성을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특히 이제 디지털화가 되면서 특히 이런 단순 업무뿐만 아니라 좀 더 고부가 가치, 어떤 새로운 여러 가지 일들에서도 유연한 고용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나 이렇게 탤런트 액세스의 관점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그냥은 사실은 또 쉽지 않잖아요.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는 이제 어떤 채용의 단계에서 혹은 사람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 JD의 변화, 그러니까 이제 스킬 기준으로 정확하게 스킬 단위로 정립이 돼야 되고, 인재의 기준이, 채용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명확한 성과 기준의 업무를 설계해 놔야지만이 이러한 인력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핵심 인재를까지도 이제는 앞으로 탤런트 액세스 관점에서 유연하게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게, 조직이 빠르게 변화하고 필요한 인재가 적시에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관점의 인재들을 활용하면 정말 3일 이내에도 업무를 바로 파악해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워낙 경력과 경험이 많다 보니까 해당 가업을 거의 3일 이내에 파악해서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효과, 그리고 이 기간을 유연하게 정규직보다 훨씬 더 고용의 형태를 유연하게 쓸 수 있고요. 또 비용 또한 필요한 시기만큼, 과업의 어떤 기간만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성도 크고, 가장 또 여기서 강조하는 부분은, 사실 채용할 때 요즘에 레퍼런스 체크 굉장히 중요하지만 쉽지 않잖아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SHRM의 세션 중에 범죄자를 미리 체크하는 법, 이런 세션도 있을 만큼 사전 레퍼런스가 이제 채용에서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이런 탤런트 액세스 관점에서 유연한 어떤 프리랜서, 기워커들을 많이 활용하면 가장 큰 장점은 확실한 레퍼런스가 된다. 우리가 그냥 일반 정규직을 채용할 땐 쉽지 않은데, 레퍼런스의 상황들이, 이들은 업무에 대한 히스토리, 그리고 고객들이 함께 일했을 때 어떤 평판을 남겼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활용해서 정말 제대로 된 인재를 필요한 기간만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력들은 또 업무 범위와 직무 가치에 따라 좀 다양하게 그리고 기단위 프로젝트, 그리고 어떤 정말 큰 역할들을 맡길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접근 유형 방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또한 실제로 미국에서 이런 탤런트 액세스 관점으로 변화를 시도해서 성공적인 사례들을 발표했고요. 이 어버크라는 회사의 사례인데요. 이 어버크를 통해서 이런 기워커들을 고용한 성과인데요. 실질적 어떤 숫자적인 성과라도 명확하게 업무가 3배 정도 기간이 빠르게 다 완수됐고, 이렇게 비용도 절감되고, 이 모든 측면에서 향상되는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왔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도 지금 이미 이러한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별히 한국에서도 이렇게 전문가, 좀 차별화된 전문가들의 어떤 인력들을 기워커로서 활용할 수 있는 탤런트 뱅크라는 또 이 솔루션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또 오늘 제 시간 끝나고 다음 세션에서 아마 자세하게 우리 국내 기업에서는 어떻게 이를 활용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인사이트 키워드는 직원 몰입입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퇴사의 시대, 그리고 어쨌든 유연한 근무 환경에서 각자의 어떤 개인의 자율성, 자율근무, 이런 부분들, 어서러티가 굉장히 늘어나는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개인들을 몰입시키고 리텐션을 시켜줄 것인가,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이 몰입을 어떻게 시켜주는 이 키워드가 전반의 세션에서 많은 부분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크게는 저는 3가지의 축을, 좀 중요한 기준들을 뽑아봤는데요. 직원의 웰빙, 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멘탈 헬스 케어,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는 거. 두 번째는 계속 반복될 수 있지만 리모트 워크, 하이브리드 워크가 이젠 정말 당연히 되고 필수화되고 너무나도 중요한 직원 몰입의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점점 더 이 직원의 몰입, 그리고 이 몰입을 이끌어내는 직원들의 경험의 부분들이 각자의 좀 개인화된 관점으로 더 딥하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팬데믹의 어떤 기간 동안 갤럽의 조사 자료를 보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고, 어떤 이게 뭔가 어떤 상황들이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66% 정도가 업무의 몰입이 저하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이런 팬데믹 전후의 상황에 따라서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이 더 건강에 신경 쓰게 되고, 회사 내에서 어떤 스트레스 받는 부분, 이런 직원의 멘탈 케어, 이런 부분, 그리고 좀 떨어져서 같이 각자 원격 근무를 하다 보니까 서로 어떤 소속감을 주는 부분, 뭔가 하나의 회사, 하나의 동료, 한 동료, 이런 몰입의 부분들이 더 강조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많은 자료, 요즘에 최근에 MZ세대가 특히 건강, 코로나의 민감도도 조직 안에서 보면 세대마다 좀 다른 거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점점 더 웰빙에 대한 부분, 회사 일에서 스트레스 받고 번아웃 되고, 이런 부분들이 뭔가 리텐션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런 직원들의 건강관리, 멘탈 케어, 웰빙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개인에게 케어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을 때 직원들은 또 퇴사를 결정할 수 있고 다른 잡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의 유연성은 너무나도 이제 필수적인 부분이어서, 사실 세션에서
뭐 저희가 하이브리드 근무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고요. 너무 당연한 필수 이슈이기 때문에 이제 플렉서블한 워크가 되지 않으면 그 회사에 지원하지 않고 또 인재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하이브리드 근무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지 이 하이브리드 리더십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뭐 디스턴시 리더십, 뭐 이렇게 원격으로 어떻게 같이 회의하고 일해야 되는지 이런 리더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몰입과 리텐션을 위해서도 유연한 이런 하이브리드의 어떤 근무의 환경을 잘 마련하는 것은 회사에서 너무 중요하고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휴넷도 지금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더 과감하게 주 4일제를 저희가 시작을 하거든요. 예, 매주 금요일마다 전 직원들이 이제 재충전하고 또 자기개발하고 성장하는 이런 4일제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직원 몰입을 더 높고 또 하나의 휴넷 그리고 회사의 EVP가 될 수 있는 또 좋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EVP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문을 또 한 자료가 나왔는데요. 직원들한테 그러면 이렇게 리모트로 근무했을 때 정말 생산성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물어봤더니 설문 결과상으로는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나오는데 사실 스스로가 설문한 거기 때문에 사실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하이브리드 근무 상황에서도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회사나 어떤 리더들은 굉장히 좀 조직 관리 어려움 또 계속 생산성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을지 그 핵심을 찾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결국 관리하고 통제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정말 몰입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고요. 특히 조직 몰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 굉장히 개인화가 되고 개인화된 상황에서 계속 챙겨줘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들, 각자의 어떤 의견들을 계속 수렴하고 듣고 이렇게 귀 기울이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화된 다양한 이슈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어떤 연중의 서베이로는 너무 부족하고 펄스 서베이, 이 펄스 서베이보다 더 훅훅 애드혹 서베이 정말 이렇게 단기간에 바로바로 특별한 이슈들을 바로바로 특정 대상들한테 설문하는 이런 영역까지 어떤 직원들의 의견을 받는 부분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다만 서베이를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 서베이를 기반으로 계속적으로 어떻게 행동, 특히 마이크로 액션으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바꿔가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그런 부분들이 몰입된 어떤 조직을 만드는데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런 엔게이지먼트에 대한 솔루션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거는 참고할 부분이지만 이런 직원 몰입 조사를 할 때 이제 문항들도 좀 더 바뀌어야 된다. 좀 더 상세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그리고 조금 더 직원들이 드라이브하는 조직이 이렇게 만들어내서 이렇게 설계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내 외부 다양한 곳에서 직원들의 의견들을 이렇게 직원들이 리드하는 어떤 의견들을 수렴해야 된다. 공격적으로 더 많은 의견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몰입, 그리고 직원 경험의 트렌드는 또 아마 다음 세션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 시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인사이트 키워드는요, 바로 DEIB입니다. 이번 컨퍼런스 장소가 미국 뉴올리언스는 아무래도 더 이런 다양성, 이 인종이나 여러 가지 다양성을 진짜 실제로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한국은 이 DEI라는 영역들이 계속 화두가 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체감되진 않았는데 미국 현장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세션, 심지어는 뭐 성소수자, 뭐 정말 알코올 중독자를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이런 세션까지 나올 정도로 이런 DEI의 영역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고요. 이번에 보면 또 이 DEI에 항상 B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빌롱 소속감인데요. 이런 다양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런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면서 이들을 같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다양성의 하두는 조직의 어떤 의사결정력이나 조직의 창의성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이 빌롱, 소속감이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직원 몰입을 이끄는 가장 큰 요소가 소속감이고 이러한 코로나 상황으로 재택이 늘어나고 또 조직 내 다양한 어떤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으면서 그들 안에서 이들 간의 소속감을 어떻게 더 높여줄 것인지 이 소속감이 높아지면 굉장한 몰입이 되고 조직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또한 소속감을 높여주는 데서는 뭐 대화,
그리고 성장시켜주고 개발시켜주고 힘든 상황에서 서로 어떤 끈끈한 어떤 그런 도움을 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또 인정이다. 서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감사해주고 이런 문화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요. 이러한 직원 몰입과 리텐션의 가장 핵심은 리더다. 리더십 is everything이라고 저희 늘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리더 중에서도 현장의 리더, 현업의 팀장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팀장에 따라서 70%의 직원들이 몰입하냐 안 하냐 영향을 크게 미친다. 그래서 이 어떤 제가 이제 버추얼로 미처 현장에서 듣지 못한 강의 중에 하나였는데 조직의 몰입을 죽이는 사람은 5명 중에 누구인가? 여기 보시면 바로 현장의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슈퍼바이저, 가장 일선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는 나의 상위의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조직 몰입에서 중요하고요. 근데 이러한 측면에서 리더 역할은 점점 중요하고 굉장히 케어해줘야 되고 직원을 관심 가지고 공감해줘야 되고 이런 역할들이 늘어나는 데 비해서 리더들의 이탈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 내에서 어떻게 차세대 리더를 이렇게 준비시키고 육성 개발해야 되냐 이 부분을 조직이 많이 투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대퇴사의 시대, 이런 하이브리드 워크, 이 코로나 이후의 엔데믹의 상황에서 리더십이 바뀌어야 된다. 리더십이 is everything이지만 그동안의 리더십에서 다시 한번 바뀌어야 되는 뉴 리더십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뉴 리더십의 가장 핵심은 공감이고요. 그리고 사람 중심의 리더십, 아까 계속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 people centered leadership, 엠퍼시 이런 공감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 정말 진정성 있는 리더십인데요. 굉장히 이모셔널, 감성적인 리더십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가 계속 어떤 일의 의미를 부여하고 감사하고 직원들의 건강, 웰빙을 챙기고 또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늘 웃어야 되고 늘 감사해야 되고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고 쉽지 않지만 이런 노력을 리더가 해야지만이 우리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함께 조직 안에서 성장하고 몰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저는 좀 특징적이었던 거는 너무 이렇게 사람 좋고 막 이런 걸로 보여질 수 있지만 여기 보면 they expect very high standard, 굉장히 높은 또 수준의 성과, 기대치, 목표를 가지고 조직을 운영한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리더에서 중요한 역할,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새로운 리더십의 변화가 많이 됐는데요. 정말 쉽지 않죠. 특히 이제 세대도 다르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더 바뀌어서 내가 많이 바뀌어야 되는 이런 리더들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이런 리더의 가장 중요한 또 역량 중에서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부분에서 코칭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서 리더십 교육의 핵심은 코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직에서 EVP, 직원의 가치를 재설계할 때 앞으로는 이 코칭을 어떻게 조직 내에서 더 많이 확산시키고 이런 게 EVP로 만들어주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단순히 리더와 팀원과의 어떤 코칭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팀과 팀, 그리고 직원들 각자도 본인의 커리어 코칭도 받을 수 있고 내 어떤 현업의 이슈, 이런 여러 가지 고민, 개인적인 고민 이런 모든 것들을 코칭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조직이 준비해 놓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회사의 EVP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 사례 중에 하나인데 이런 내부의 리더를 통해서 코칭 받는 거 말고도 외부의 어떤 코칭을 연계해서 조직 내부 직원들한테까지 연계하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단순히 임원, 리더들만 코칭 교육 혹은 코칭의 어떤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코칭의 민주화, 직원들까지도 이런 코칭을 제공하는 게 굉장히 조직 안에서 직원들을 케어하는 데 중요하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좀 재밌는 사례여서 가져왔는데 이 회사는 좀 젊은 직원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매일매일 자기 어떤 감정이나 상황들을 공유하면 거기 온라인상에서 코치들이 또 케어해주고 메시지 남겨주고 챙겨주고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코칭 허브 이런 사례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더십의 코칭의 역량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한 리더십, 새로운 변화된 리더십에서 직원을 리텐션 하기 위해서 아무리 HR이 뭐 인게이지먼트 서베이 하고 퇴사할 때 퇴사 서베이, 퇴사 인터뷰
이런 것들 하지만 뭐니 해도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법은 사후에 이렇게 HR이 접근하거나 뭐 HR이 이렇게 사전에 이런 것들을 하는 것보다는 리더들이 한 명 한 명 각자의 팀원들을 선제적으로 1대1 미팅, 원원원 미팅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이슈들을 파악하고 또 스테이 인터뷰를 통해서 퇴사하지 않게 선제적으로 어떤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정기적인 어떤 원원원 미팅의 중요성, 그리고 스테이 인터뷰를 통해서 어떻게 직원들을 케어할 것인지, 그리고 스테이 인터뷰는 어떤 문항들로 하면 좋을지 이런 내용들을 참고할 수 있었고요. 실제로 이 두 개의 회사의 사례처럼 CEO부터 어떤 퇴사를 어떤 중요한 퇴직률을 막아보자 라는 부분에서 해결하니 현업 리더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현업 리더들이 지속적으로 상시적으로 어떤 스테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슈들을 대응했던 부분, 그래서 결국에는 퇴사율을 낮출 수 있었다, 이런 사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핵심 어떤 인사이트 키워드는요, 인정과 감사였습니다. 아까 리더십에서부터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리더들도 팀원들을 계속 케어해주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잘 신뢰를 기반으로 몰입할 수 있게 도와주고 계속 코칭해주고 케어해주고 이런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이게 다만 조직 안에서 리더와 팀원들의 관계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조직 내부에서 빌롱, 소속감을 높이기, 어떤 조직 몰입을 위해서는 피어 투 피어 피드백, 직원들끼리도 서로 인정해주고 감사해주고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즘 같은 어떤 이런 엔데믹 상황에서 변화된 시대에서는 피어 투 피어 피드백이 어떤 리더와 회사와의 어떤 인정과 보상의 어떤 프로그램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87% 정도 우리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직원들이 체감할 때는 65% 정도만이 이거를 느끼고 있다고 해요. 회사나 뭐 직원들의 감사를 느끼고 있다, 뭐 이런 게 느껴지냐 라고 했을 때,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정과 감사의 어떤 조직 문화를 만드는 부분들도 결국은 어떤 생산성도 높이고 직원들에게 어떤 번아웃을 또 낮추는 이런 강력한 효과를 끌어내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축해 나갈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번에 엑스포 부스를 갔을 때마다 여러 어떤 솔루션이나 타사들의 어떤 흐름이 있는지 HR 테크적인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이런 피어투피어의 인정과 감사의 문화를 시스템 안에서 구현시키는 거였어요. 물론 한국에서는 사실은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이 유사하게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굉장히 결이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이거는 동료들하고 소통하고 서로 상호 간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칭찬과 감사, 고마움도 표시하면서 더불어서 가장 핵심은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아까 인정과 감사의 아까 가이드라인 보시면 보상으로까지 연계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이트 시스템들을 보면 직원들끼리 서로 주고받은 어떤 배칭이나 어떤 메시지 이런 활동들이 개인의 나중에 보상으로서 이런 것들을 뭐 복리후생의 어떤 걸로 바꾼다던가 뭐 선물을 받는다던가 이런 활동, 이게 법인카드랑 연결돼서 이렇게 복리후생비로 전환된다던가 이런 피어투피어의 어떤 보상까지도 연결되는 활동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해외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또 한국 국내에서도 좀 유사한 어떤 저희 그로우 솔루션이 있습니다. 동료들끼리 계속 서로 소통하고 또 감사의 메시지를 서로 직원들끼리 보내고 또 직원들끼리 관심 있는 분야, 같이 활동하고 싶은 챌린지를 같이 할 수 있는 솔루션이 그로우 솔루션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솔루션인데요. 이 부분도 한번 참조해 보시라고 제가 이 내용에 담아봤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이런 내용들을 또 어떻게 조직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솔루션 기반으로 실제 단순히 인정해주고 감사의 어떤 메시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금전적인 보상과도 연계되고 있는 게 전반적인 많은 트렌드인 거라고 볼 수가 있었고요. 여섯 번째 인사이트 키워드는 상시적인 성과 관리 너무 중요하다. 이제 연간으로 1년에 한 번 평가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건 이제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상시적인 성과 관리를 더 뛰어넘어서 정말 리얼타임의 성과 관리의 관점으로 변화해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이유는 이런 하이브리드 어떤 근무의 상황에서 점점 더
유연한 어떤 근무 상황에서 각자에게 성과 관리가 굉장히 좀 자율적인 어떤 성과 책임 역할과 책임이 주어지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또 필요한 부분에서는 정교한 성과 관리가 중요하다. 생산성을 높이고 성과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빠르게 피드백하고 실시간으로 피드백하고 이런 활동들, 그리고 계속적으로 목표를 바꾸고, 어떤 외부의 상황들도 굉장히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한 번 1년에 목표를 두는 거는 의미가 없고, 이런 것들이 수시로 골 세팅과 이걸 평가, 체크인 평가를 하고 또 리뷰하고 또 필요한 피드백을 하고, 이런 활동들이 바로바로 이어져야 된다.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리더와 팀원들에게 성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리얼타임의 성과 관리에서 조금 더 정교한 성과 관리를 위해서는 오브젝티브, 뭐 OKR, KPI도 있지만 이거에 더 딥하게 어떤 태스크와 마일스톤의 어떤 관리가 솔루션으로 되어야지만이 리더와 팀원들 간의 정교한 성과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또 시스템에서 볼 수가 있었고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 사이트 시스템 안에서 마일스톤, 뭐 이렇게 타임라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성과 관리가 가능하게 해주는 사이트였던 것 같습니다. 7번째는요, 늘 중요한 하두죠. 핵심 인재 중요성. 이번에 어떤 세션에서도 중요한 또 하나의 하두였던 것 같아요. 이거 변하지 않는 조직 안에서 그럼에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 인재를 잘 리텐션 시키고 이들을 계속 성장시키는 거 너무 중요하죠. 예. 근데 여기에서 메시지는 하이 퍼포머와 하이 포텐셜은 다르다. 이거를 헷갈려 할 수가 있고, 이거를 리더들이 판단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하이 퍼포머 7명 중에서는 실제로 1명 정도가 하이 포텐셜, 핵심 인재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고, 하이 포텐셜 인재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 조직의 이 멤버들 중에서 탑 탤런트가 누구이냐, 이거를 리더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특성이 있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판단할 수 있는 특성은 러닝 어질리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된 여러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성장하려고 하고, 다양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이런 것들을 또 학습하고 이런 적용하는 학습의 민첩성이 잠재적인 어떤 핵심 인재로 이거 판단하는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이고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겠지만 실제 한 7%만이 리더들이 내가 정확하게 이 사람이 우리 핵심 인재인지 판단하는데 확신이 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이 하이 포텐셜 핵심 인재에 대한 또 기준은 이 러닝 어질러티 외에도 인재를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은 3가지. 예, 열망, 그리고 역량, 컴피턴시, 그리고 인게이지먼트, 이 3가지를 가지고 인재 유형을 분류할 수 있고, 또 하이 포텐셜 인재, 우리 조직의 스타의 인재를 분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바이러스 인재 유형, 성과는 굉장히 높은 하이 퍼포머지만 어떤 행동에서 있어 문제가 있거나 조직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혹은 핵심 가치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지만 이 고성과를 내다 보니까 이런 인재들이 하이 포텐셜, 하이 스타처럼 보여지기 쉽지만 이거를 잘 리더가 발라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3가지 기준에 따라서 탤런트의 유형을 인재 스냅샷처럼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분류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툴이 여기 앞에 표에 나와 있고요. 8번째 이제 키워드는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좀 빨라지는데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면서 HR에서도 디지털화가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이미 HR 테크 영역들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뭐 RPA도 있고 HCM 시스템, 뭐 직원 몰입 솔루션, 뭐 여러 가지 HR 쪽에서도 변화와 성장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HR에서도 HR 리더들도 데이터의 활용, HR 데이터의 활용이 너무 중요하고, HR 분석뿐만 아니라 BI의 어떤 플랫폼들도 지속적으로 성장 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나 솔루션은 발전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조직 안에서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의미 있는 의사결정의 어떤 자료들을 만들어내고 도출해내냐 했을 때 62%의 HR 리더들이 아직은 이런 것들을 수행할 역량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와닿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을 우리 HR 멤버들이 앞으로는 많이 좀 연구하고 역량을 높여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HR이 조직 안에서도 이런 역량력을 주고 어떤 비즈니스적인 어떤 의미 있는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이 HR 애널리틱스 영역이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을 몰입시키고 직원의 경험을 개선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HR 애널리틱스를 잘 활용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개인화된 어떤 상황의 변화 상황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도 쉽지 않은 게 HR의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산재되어 있고 또 숨겨져 있는 데이터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빠르게 액세스 시킬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한 또 해결 방안 중에 하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외부의 에코시스템, 이제 내부에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외부의 어떤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회사들이 실제로 이번에 부스에서도 많이 있었고요. 세션 발표에서도 많지는 않았지만 HR 애널리틱스의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요거는 또 참고로 BMW라는 회사 많이들 아시죠? BMW에서는 이 HR 애널리틱스 그리고 조직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단순히 비즈니스적인 문제들을 HR의 데이터와 이렇게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이걸 연결시켜서 이게 성과를 낸 자료들을 좀 많이 활용한 사례들을 발표해 주셨는데요. 저는 시간 관계상 이렇게 자료로 공유드리지만 다음 마지막 세션에서 이 HR 애널리틱스를 BMW라는 회사가 어떻게 비즈니스적인 문제들과 이슈들과 연결시켰는지, 어떻게 풀어갔는지 사례들을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도록 다음 세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인사이트 키워드는요, 바로 육성이죠.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건데 이 교육과 학습, 육성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더 중요해진 거는 늘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업스킬, 리스킬, 이 스킬 중심의 스킬을 빌딩시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리더십 교육이다. 아까 리더의 중요성 계속 강조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앞으로 채용단에서도 아까 탤런트 액세스 관점으로 변화하려면 이제 우리가 스킬 중심으로 어떻게 JD에 풀어낼 때도 스킬을 명확하게 정리돼야 되고, 채용을 할 때도 이제 스킬 기반의 채용을 해야 되고, 변화를 해야 되는 부분, 그거에 맞춰서 또 개인이 회사 안에서 이 회사를 넘어서 개인의 어떤 평생 어떤 커리어의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회사에서 지원해주고 도와줘야 되는지, 이런 관점에서 업스킬, 리스킬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니즈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교육에 대한 부분도 다음 세션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사실은 이제 뭐 이미 교육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보기보다는 좀 특이하게 관심 있게 봤었던 부분은 바로 얼터네티브 크리덴셜입니다. 이 스킬 중심의 채용과 육성이 변화하고 또 직원들의 커리어 성장에 대한 개발, 이런 부분이 중요해지고 결국은 회사를 더 넘어서 평생학습의 개념으로 바뀌면서 이 디지털 배지, 모든 나의 커리어 경력, 어떤 학습 이력, 과정을 수료하거나 이런 자격, 이런 요소를 다 디지털화해서 크리덴셜화 시키는 이런 활동들이 미국 안에서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변화들이 바뀔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주시해야 될 부분, 중요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개인별 어떤 디지털 자격을 어떤 식으로 모아서 공유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참조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으니까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인사이트 키워드는요,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이렇게 계속 바뀌는 VUCA 시대에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조직 문화를 구축해서 새롭게 과감하게 도전하고 변화하는 게 조직의 문화로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창의적이고 어떤 이런 도전하는 문화, 혁신적인 역량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이런 세션이 있긴 했지만 그 안에 가장 중요한 맥락의 기반은 심리적 안정감이었습니다. 우리가 구글의 산소 프로젝트 많이 얘기하듯이 최강의 팀, 최강의 퍼포먼스를 내는 팀의 가장 비밀이 뭐였냐 했더니 심리적 안정감이었잖아요. 서로 어떤 신뢰를 가지고 건설적으로 충돌하고 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하고, 이런 조직 안에서 동료 간, 그리고 이게 단순히 팀장과 팀원 간의 심리적 안정감뿐만 아니라 우리 부서 내 동료 간,
그리고 우리 조직 안에서 팀과 팀 내 이런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어야지만이 창의적이고 이런 혁신적인 문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심리적인 안정감을 통해서 이런 단순한 이렇게 뭐 창의적 혁신적인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좀 관심 있게 또 이 자료로 봤던 눈에 보였던 부분들은 이 심리적인 안정감만 높고 이 퍼포먼스 프레셔가 또 너무 없으면 이 컴포트 존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너무 안전적인, 너무 편한 회사, 이렇게 이런 발전이 없는 이런 상태가 된다. 그리고 또 너무 프레셔는 크고 심리적인 안정감이 없으면 굉장히 앵자이티한 존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잘 심리적인 안정감도 높고 어떤 성과에 어떤 적절한 프레셔도 있다면 이 러닝 존, 바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통해서 개인과 조직이 성장할 수 있는 러닝 존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심리적 안정감이 조직의 어떤 경쟁력을 높이고 이런 변화된 불확실성한 상황에서 회사의 혁신 경쟁력이 될 수 있으려면 조직 안의 심리적 안정감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리더들하고 조직원들하고 어떻게 구성한다고 만들어 갈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메시지가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급하게 좀 10가지 핵심적인 큰 흐름, 큰 인사이트 키워드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앞으로도 이런 이제 22년 이후에 변화된 환경에서 HR의 역할과 역량, 아까 코즈 이펙트처럼 좀 더 사람 중심, 리더도 이런 역할이 바뀌어가면서 HR의 중요도가 더 커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 조직의 CEO도 HR에게 기대하는 역할과 또 같이 뭔가 어떤 파트너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HR도 더 그런 역할을 하려면 역량도 더 높여야 되고 CEO가 같이 디베이팅하고 같이 어떤 의사결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변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CEO가 HR에 뭘 원하는지 이 7가지 어떤 이슈들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눈에 좀 띄었던 거는 우리가 너무 HR적인 이슈들만 좀 접근할 수 있는데 좀 더 눈을 더 넓혀서 회사 전사의 어떤 비즈니스 문제, 어떤 사업적인 영역, 비즈니스의 영역 문제까지도 HR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역할로 우리가 변화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 누구보다도 HR 멤버들이 더 퍼스널 디벨롭먼트, 늘 자기 개발과 성장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기억에 남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짧은 시간 너무 달리긴 했는데 제가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SHRM 2022년도 이 컨퍼런스에 참석하면서 굉장히 마지막까지 제일 좋았던 건 강연 세션들의 내용도 좋았지만 저는 좀 HR러로서 굉장한 자부심, 이런 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HR이 그냥 기존의 HR 영역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영향력을 넓혀야 되고 넓힐 수밖에 없고, 조직도 그걸 원하고 우리도 그걸 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라고 했고요. 이제 HR이 이 조직 안에서 중요한 체인지 메이커가 되는 그런 순간이고, 우리가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더 자부심을 가져야겠다 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 또 부족할 수 있지만 좀 이런 10가지 키워드 이슈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